안녕하세요, 칼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더빙 말고 바로 영상과 녹음을 함께 하려 합니다. 잘 될지는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시칼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시칼 아나토미. 시작하시죠. 칼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면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날, 뭔가를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날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손잡이죠. 날카로운 날을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면 칼은 끝. 아주 쉽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재료를 사용할지, 날의 길이, 두께, 높이는 얼마나 할지, 칼날을 직선으로 할지, 곡선으로 할지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회사마다 그들만의 철학이, 기술이 다 다른 관계로 같은 길의 제품, 여기는 8인치 제품들을 보더라도 비슷한 시칼이지만 무게, 칼의 두께, 하다못해 8인치라는 이 길이들도 다 다릅니다. 그럼 어떤 제품을 고르면 좋을까 고민을 하겠죠. 요즘 TV의 화질 개선과 요리 프로의 대중화로 스타 셰프들의 시칼을 알아보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스타 셰프들이 쓰는 제품이니 믿을만 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스타 셰프들이 쓰는 칼을 따라서 큰맘 먹고 시칼을 구매했는데 그 셰프가 다른 칼을 들고 나오지 뭡니까? 자, 어느 시칼을 사야 할까 막 고민을 하면서 요리를 좀 할 것 같은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나 이번에 칼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칼을 사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잡았을 때 이 뭐지? 내 거야. 야, 이거다. 너무 좋아. 마치 손잡이를 통해 내게 뭔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적인 느낌. 이 오는 칼을 사면 됩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처음 고른 사람에게는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칼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 같고 딱 이거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시면 그 느낌 무시하시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칼을 잡을 시에 확 감기는 칼은 손잡이가 좋은 칼입니다. 혹은 손잡이가 내 손에 맞는 편한 칼입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 움직였을 시에 손목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우면 균형이 잘 잡힌 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칼을 잡는 순간에 느낄 수 있는 전부이기에 위에 했던 조언은 대략 반 정도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칼의 길이와 크기는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다가가 선택해야 합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도마의 크기, 조리대의 폭 등을 감안하고 고르면 좋습니다. 저 칼의 경우는 선호하는 칼의 길이는 앞에 보이는 8인치 제품들이지만 가정에서는 6인치 모델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칼을 고를 시에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포인트,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날입니다. 칼의 끝에서 끝까지를 칼날, 영어로는 커팅 엣지라고 합니다. 이 칼날의 형태, 즉 평평한 일직선의 칼과 둥그런 곡선의 칼을 자신이 써는 방식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식칼에서 가장 얇고 뾰족한 부분으로 칼끝, 칼코, 팁이라 부릅니다. 작은 재료 손질이나 뚫을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뾰족한 팁 부분이 부엌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산토쿠 그리고 중식칼과 다른 점입니다. 칼의 뒤쪽 끝, 힐입니다. 이 힐의 높이에 따라서 여러분이 칼을 잡았을 시에 도마와 손가락 사이의 거리, 너클 클리어런스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 제품은 볼스터가 있지만 이 제품처럼 볼스터가 없는 이 힐 부분은 아보카도 씨를 빼낼 때도 꽤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손잡이와 가장 가까운 부분, 즉 손으로 누를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는 곳이므로 좀 질긴 힘줄 부분을 다듬을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것은 여기 칼 등입니다. 스파인 부분. 제가 칼을 고를 시에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주방 프렘라인에서 일을 했던 경험 때문인데, 이 등이 얇으면 칼등 시작하는 곳에 맞닿는 이곳이 붓거나 물집이 잡힙니다. 습한 주방이라 한번 터지면 아파. 칼등이 날카롭게 마감이 되어 있으면 생선 비늘을 벗길 때 종종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칼은 이 부분을, 손이 닿는 이 부분, 혹은 또 채를 썰거나 이렇게 락킹 모션을 쓸 때 손이 닿는 이 부분들을 부드럽게 갈아주는 편입니다. 특별한 기구 없이 얇은 사포 종이와 혹은 손톱 다듬을 때 쓰는 그 사포 종이죠, 그것도 정도면 충분히 부드럽게 갈아낼 수 있습니다. 볼스터입니다. 손잡이와 칼날 사이의 두꺼운 쇠, 이곳을 볼스터라고 부릅니다. 이 볼스터 같은 경우는 서양 식칼, 즉 유럽형 식칼에 가장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용도라고 하면은 칼날과 손잡이 사이의 무게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중지, 이곳 중지거리라 하는 이 부위가 두꺼워서 볼서가 없는 제품들, 이 칼날의 얇은 부분들이 직접 손에 닿음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볼스터의 아래쪽 중지거리 쪽을 핑거 가드라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꺼운 쇠가 일률적으로 있는 것을 풀 볼스터라고 하고, 이 제품처럼 볼서가 없는 거 아닌가 싶지만 칼날 뒤쪽에 사라져가지만 남아있는 이 쇠 부분, 핑거 가드가 있으면 할프 볼스터라고 합니다. 서양 칼보단 동양 칼 쪽에서는 그 풀 볼스터는 사라지고 이런 식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여기 사이 칼이 시작하는 이 좁은 부위를 칼목이라고 합니다. 여긴 중지거리, 칼을 잡을 때 여기 중지가 걸린다는 곳이죠. 중지거리. 여기는 이 정도의 쇠만 하더라도 서양에서는 볼스터라 부르고,
동양에서는 목쇠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알아볼 것은 탱입니다. 칼날, 이 쇠가 칼날부터 쭉 이어지는 이 쇠를 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이 손잡이 형태의 쇠가 끝까지 나와 있게 된다면 풀탱이라고 합니다. 그 동양칼, 한국칼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손잡이 안쪽에 넣는 이런 형식, 이게 탱을 히든탱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탱을 승배 혹은 자루쇠라고도 부릅니다. 손잡이를 만들 시에 사용하는 이 핀 셋을 리벳이라고 부릅니다. 굳이 색이 안 박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전통이에요. 칼날에 사용하는 강의 종류도 정말 많지만 손잡이의 재료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면서 원목의 느낌이 좋다면 나무 손잡이, 혹은 보관이나 위생상이 걱정이 되신다면 플라스틱 쪽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나무 좋아해요. 오늘은 간단하게 칼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칼을 고를 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시칼!